자, 오늘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5월 대선 열리고 민주당 압승한다. 이렇게 제가 뽑아봤습니다. 이것은 물론 제 뇌피셜입니다. 5월에 대선이 열리는 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제 헌재가 예정됐던 8차 변론을 끝냈기 때문에 18일 날 한 차례 더 변론을 하더라도 3월 초에 탄핵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면 윤석열이 파면될 게 확실시 되고, 그러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해야 되니까 5월 초에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헌재가 설사 한두 차례 더 변론을 한다 하더라도 3월 중순에는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면 5월 중순에 대선이 열리게 되니까 5월에 대선이 열리는 것은 지금 확률적으로 거의 98% 정도 되지 않을까, 제 뇌피셜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주당이 압승한다라고 했는데 민주당 후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아직 좀 성급한 부분이 있고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갤럽에 제가 그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지금 이 흐름대로라면 민주당이 압승할 게 확실시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저는 지금 갤럽 여론조사 위주로 살펴보고 있고요. 갤럽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는 조사 중에서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중에서는 가장 신뢰할 만하다는 제 판단입니다. 물론 이제 방송사, 지상파에서 하는 조사가 이거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혹은 비슷한 신뢰 수준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방송사, 지상파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데는 갤럽이 저에게는 지금 가장 유용한 조사입니다. 자, 조사는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조사를 했네요. 오늘이 14일이니까 3일 동안 조사를 했고요. 역시 이동통신 3사의 가상번호로 무작위 추출을 해서 조사했고, 전화조사원이 직접 물어보는 방식으로 전국에서 1,004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윤석열의 지지율은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는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정지라서 11%에서 멎어 있고, 다만 정당 지지율은 탄핵 직후에 민주당이 48, 국민의힘이 24로 2배 차이로 벌어졌던 지지율이 보수가 결집하고 또 보수가 과표집되면서 국민의힘과 지금 민주당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국힘이 39, 민주당이 38이 나왔습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전체에서 더불어민주당 38, 국힘 39,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입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을 민주당에 붙이고 개혁신당을 국민의힘에 붙이면 민주당이 3%포인트가 더 높게 나오겠죠. 네.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42대 38, 경기에서는 40대 37, 대전, 세종, 충청에서는 42대 36. 대전, 세종, 충청은 사례수가 작아서 이게 엎치락뒤치락이 큽니다. 대구, 경북에서 보면 14대 75로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지지율을, 그러니까 광주, 전라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60인데 대구, 경북에서 75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제가 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14는 더 됩니다. 한 20에서 25 정도가 돼야 정상인 것 같은데 역시 보수의 과표집이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26대 45, 국민의힘이 19%포인트가 더 높게 조사가 됐습니다. 연령대를 보면 지금 20대하고 30대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앞서고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20대에서는 6%포인트가 앞섰고 30대에서는 비슷합니다만 어쨌든 1%포인트 더 높게 조사가 됐고요. 40대에서는 51대 28, 50대에서는 54대 32.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연령대는 50대고 가장 차이가 큰 연령대는 40대로 나타났습니다. 70대 이상에서는 29대 58로 국민의힘의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고요. 근데 제가 여론조사를 최근에 살펴볼 때 계속해서 보수 과표집 문제를 지적을 해왔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 조사에 응답한 사람 중에서 보수가 326, 중도가 354, 진보가 254로 나왔는데, 이 조사에서 특징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제가 따로 표를 만들었는데 제가 만든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갤럽의 여론조사 6회를 제가 한번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면 자, 오늘 조사에서 보수가 326,
356, 중도가 356, 진보가 255인데 탄핵 윤석열 내란 사태 직후에는 보수가 245, 중도가 329, 진보가 323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에는 보수 267, 중도 250, 진보가 357이었는데 신천지하고 정광훈 세력, 극우 세력들, 개신교 중심으로 해서 보수 결집을 지시를 하고 여론조사에 적극 응대하라는 조직적인 지시가 있었을 걸로 저는 보는데요. 그때부터 보수가 과표집되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245, 267이던 보수의 숫자가 24%, 26%에서 33%로 올라갔고 계속해서 설 직전에는 3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반면 진보의 비율은 323, 그러니까 32.3, 35.7에서 26%대로 떨어졌죠. 근데 이번 조사에서 보면 오늘 나온 조사 저는 이럴 것 같았습니다. 제 예상한 대로 나왔는데요. 자, 보수가 과표집되고 있는데 자기가 밝힌 이념 성향을 기준으로 저 같은 사람이나 언론에서 보수 과표집을 이야기하니까 이념 성향을 물을 때 보수인데 중도나 진보라고 답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갑자기 중도가 이 지난번 조사에서 설 전에 284에서 갑자기 356이 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념 성향이 중도가 28.4에서 35.6으로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이 합리적인 제 나름의 시나리오는 자, 응답자들에게 앞으로 물어보면 보수라고 응답하지 마라. 물론 할당을 할 때 이념 성향으로 할당을 하진 않습니다. 이념 성향을 갖고 진보 33, 중도 33, 보수 33 이렇게 표집하지 않고 성연령 지역으로만 할당해서 표집을 하는데 보수 과표집이 읽히니까 보수 과표집이 덜 읽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수라고 답하지 말고 중도나 진보라고 답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갔을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갑자기 보수가 줄면서 쭉 늘어났던 보수가 줄면서 중도가 이렇게 늘어났다. 이거는 무언가 작전이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실을 반영하는 게 여론조사야 되는데 명태균처럼 못된 놈들이 지난번에 여론조사 조작을 해서 윤석열을 국힘의 대선 후보로 만들고 결국 대통령까지 만들면서 재미를 봐서 여론조사에서 계속해서 장난을 치려고 하고 있는 게 읽힙니다. 이렇게 어떻게 진보가 우리나라에서 진보가 25고 보수가 32%고 중도가 35.6% 이 비율도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이런 비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한다는 건 더더욱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수 중도 진보를 윤석열의 내란 직후의 비율로 치환해서 본다면 지금 현재 나오는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1%포인트 더 높게 나왔다고는 하지만 저는 민주당이 5%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갤럽 여론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수가 과표집됐는데 보수 과표집을 감추기 위해서 보수 성향임에도 중도나 진보로 응답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이게 제 분석입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 지금 14%, 광주 전라에서 민주당이 62%는 실제 투표를 하면 이거보다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론조사 결과는 좀 걸러서 봐야 된다. 갤럽이 조사를 잘못한 게 아니라 여론조사 1000명 샘플링하는 여론조사는 개신교 단체나 신천지 이런 정광훈 세력 등등등이 충분히 자기 세를 결집하면 이 정도 수치는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차기 지도자, 그러니까 대통령감으로 물어봤는데 이재명 34, 김문수 12, 한동훈 5, 홍준표 5, 오세훈 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문수가 보수 중에서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도 그런 정광훈이 자기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김문수다 이렇게 답을 주셨다라고 한 다음에 김문수의 지지율이 급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걸러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수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될 가능성도 저는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후보가 된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나섰을 때 낙승을 거둘 것이다. 최소 5에서 10%포인트 대선에서 나면 이거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양자 대결에서. 저는 양자 대결에서 10%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여기 보수라고 저는 중도도 지금 보수인데 중도로 응답한 사람이 지난번보다 한 50명에서 한 70명 정도 늘어난 걸로 지금 읽히거든요. 지금 보면 진보가 제일 적고 중도가 제일 많은 걸로 나오는데 거짓 등 자기 이념 성향을
이상을 거짓으로 응답한 사람이 많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어쨌든 중도라고 답한 사람을 봤을 때 이재명 31, 김문수 10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진보는 이재명이 73, 보수는 김문수가 26인데 이 중도라고 밝힌 사람들 중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3배 이상 이기고 있으니까 이것은 실제 내일 만약에 혹은 다음 달에 바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 이재명 대표가 낙승을 거둘 수 있을 그런 민심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대통령 선거 결과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그러니까 김문수,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이런 사람이 당선돼야 된다. 40%.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51%인데 지금 보면 1월 셋째 주, 넷째 주 그리고 2월 3주 만에 2월 둘째 주 조사가 있었는데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건 40으로 고정입니다.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건 48, 50, 51로 변동이 조금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여론이 10포인트 이상 납니다. 계속해서. 여기서 중도라고 밝힌 사람을 보면 54대 33으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의견이 21%포인트가 더 높습니다. 자, 대통령 선거는 전통적인 진보층, 전통적인 보수층,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 그러니까 어떤 선거라도 민주당에게 표를 주는 사람, 어떤 선거 때라도 국민의힘에 표를 주는 사람들의 표로는 승부가 갈리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 이번 선거에는 국민의힘, 이렇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분들의 표가 어느 쪽으로 몰려가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판가름이 나는데 지금 현재 이 거짓 중도가 꽤 끼어있는 중도층이라고 보지만 거기에서도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의견이 21%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봤을 때 이미 우리나라의 중도층의 민심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심판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자, 원래 내란 사태 직후에는 75였습니다. 찬성이. 근데 64, 57, 59 하더니 지금 57로 떨어졌고 탄핵 반대는 꾸준히 올라서 지금 38이 됐는데 그래도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탄핵에 찬성하는 의견이 높습니다. 이것은 보수 과표집이 된 상태에서 나온 수치이고요. 여기서 중도층만 보겠습니다. 중도층만 봤을 때 60대 33으로 윤석열의 탄핵을 바라는 탄핵이 돼야 된다는 의견이 거의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진보는 96대 3이고요. 근데 진보인데 탄핵을 반대한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5월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민주당 후보가 압승을 거둘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한 거니까 나름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윤석열 탄핵이 인용될 것이냐 기각될 것이냐 이것은 예상이죠. 아까는 탄핵이 돼야 되느냐 기각돼야 되느냐 어떤 쪽이 더 바람직하냐를 물어본 거고 예상인데 인용될 것이라는 의견이 59로 기각될 것이라는 의견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자, 중도층에서는 61대 28로 2배 이상 높죠.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게. 이게 다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윤석열과 국민의힘, 조선일보, 극우 세력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덕분에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난 조사에 비해서 9%포인트 올라갔고 신뢰한다는 의견은 5%포인트 떨어졌습니다만 여전히 신뢰한다는 의견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높고요. 중도층에서는 56대 36으로 신뢰한다는 의견이 20%포인트 더 높습니다. 보수에서는 69대 27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아니 보수라는 사람들이 헌법 체계를 부정하고 사법기관을 부정하고 헌법재판소를 부정을 하면 보수가 아니죠, 이것은. 자,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봤고요.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스케줄대로 흘러가면 5월 달에 대선이 치러질 확률이 대단히 높고 그 경우 민주당 후보가 큰 표 차이로 승리를 할 것이다. 이런 데이터를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